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가 오늘 개막해 앞으로 8일간 금빛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올여름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이 지원되고 상습 범람 지역에 대한 구조 개선이 추진됩니다. 경찰이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를 안전관리 부실 등 인재로 결론 짓고 공장장과 관리자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섬을 주제로 한 국제행사인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장 조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가 오늘 개막해 앞으로 8일간 10개 금빛 메달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결승전은 5.18 민주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 연습이 한창입니다.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기고 관역을 조준합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임하는 선수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단체 남녀 동반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만큼 이제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오늘 공식 연습을 시작으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8일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76개국에서 700명이 넘는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익숙한 리커브 종목과 도르래와 케이블이 달린 활을 사용하는 컴파운드 종목 등 2개 종목에서 10개 금메달을 걸고 경쟁합니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결승 경기부터는 5.18 민주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어 민주인권 평화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5.18 민주광장에 양궁 결승전 무대가 설치됐는데요. 관중석과 경기장이 가깝다 보니 화살의 속도감을 느끼면서 경기를 더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김우진과 안산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총 출동합니다. 남자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을 비롯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금메달 획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는 2028년 LA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앞두고 있는 컴파운드 종목은 유럽과 북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 대다수 인원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래서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009년 울산 이후 16년 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한국 대표팀은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역시도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강한 소나기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여전히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열기의 습도까지 더해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는데요. 좁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잠깐 지나는 소나기 소식이 아닌 흐린 날씨 속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주말 동안 최고 80mm에 달하는 비 소식 들어있는 가운데 특히 오후 시간대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시간당 20mm, 일요일 오후에는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빗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 속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23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여름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현금 지원 등 모두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상습적인 범람 지역에 대한 구조 개선도 추진됩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극한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신안교 인근의 한 사무실. 공구와 자재를 보관하는 사무실이 물에 잠겨 3,5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1m 20 정도 이 정도 물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게에 있는 물이
전부가 다 장비가 다 물에 잠기고요. 또 뭐 공구나 또 안에 있는 자재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다 폐기 처분했어요.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 2달이 돼가지만 아직 복구가 요원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몇백만 원 손해봐서요. 책상, 의자, 요 진열장, 요 소파 다 지금 드러내었잖아요. 그래갖고는 이 책상 속에 든 서류가 하나도 못 써갖고 지금 장사를 못해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822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겐 9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겐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데 4,000명가량이 추석 전에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7월과 8월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과 상가에 최대 300만 원까지 40억 원 범위 내에서 차수판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피해가 컸던 신안교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펌프 시설을 설치하고 용봉천과 서방천 합류되는 지점에 상습적인 범람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구조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합류부를 충돌하지 않고 물이 이쪽이 수압이 적으니까 늘 밀려서 그냥 잠기기 때문에 이 점은 그래서 용봉천과 서방천 합류부 분리벽 개선은 검토하겠다. 장기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양동 복개상가와 서방천 복개도로 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두 사업에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안과 한평 등 전남 지역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린 지 한 달째.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수해민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저녁 시간당 147.5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던 한평군. 순식간에 성인 목 높이까지 들어찬 물에 장에서 내다팔 식품과 옷까지, 냉장고까지 거리에 나뒹굴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은 한평 천지 전통시장. 이 식당은 수해로 못 쓰게 된 물건을 정리하고 리모델링까지 거쳐 2주 전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장사를 해서 차라리 더 마음이 안정되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막 비만 조금 오면은 지금도 무서워요. 지자체에서 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신속한 복구에 보탬이 됐다고 말합니다. 군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걸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걸로 이제 그렇죠. 모르겠는데 들여놓고. 하지만 수해민 모두에게 이 같은 지원이 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시간당 142.1mm의 폭우가 내린 무안군에서는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 담벼락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두께 15cm, 길이 20m가량의 담벼락이 수해로 무너지면서 한 달이 넘도록 복구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80대 노모가 홀로 사는 데다 집주인인 50대 아들조차 거동이 불편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 어렵사리 읍사무소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해드릴 수 없다.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소유주가 이걸 다 드러내서 한쪽으로 쌓아놓으면은 그건 채워는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현행법상 주택 피해 인정 기준은 주거 공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담벼락 붕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바로 옆집에서도 담벼락 붕괴는 물론 주택 침수까지 발생했지만 한 달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지급 대상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피해 조사가 완료됐지만 재난지원금 일부가 국비로 지원돼 정부 차원의 예산이 책정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가 완료되었고 정부에서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가 되면 명절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여름 침수와 파손 등 수해를 입은 주택 782곳에 이달까지 27억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안전관리 전반에 총체적인 하자가 있었는데요.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건데 경찰은 공장장과 관리자 등을 입건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연기와 시뻘건 불길은 장장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로 제때 대피하지 못한 직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도 다쳤습니다. 주민 피해 신고도 2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불은 타이어 원재료인 천연 고무를 예열하는 10제곱미터 크기의 산업용 오븐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감지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할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 그 어느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설치된 지 30년이 된 문제의 이 오븐. 올해에만 5번, 지난 5년간 17번이나 불이 났던 시설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자동 시스템에 의해 불이 진화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금호타이어는 정밀 원인 분석, 위험성 평가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인명 대피 시스템도 허술했습니다. 화재 알림 방송이나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실에 머물던 직원은 불이 시작된 지 17분 만에야 그것도 동료의 메시지를 받고 대피하다 추락해 화를 입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소방, 안전 교육과 훈련도 일부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인 공장장과 관리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 화재 및 인명피해는 공장 측이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부터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을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5년간 광주 전남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광산구와 여수시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650건, 서구 610건 순이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가 520건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목포 450건, 순천 37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광주 27명, 전남은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행사장 조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박람회 준비 상황과 주요 콘텐츠들, 또 성공 개최를 위한 전략을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내년 9월 5일부터 2달 동안 열리는 여수세계 섬박람회.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는 부지 평탄화 작업이 끝나 기반시설 조성과 전시관 설치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 정도에는 이제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공사 기간은 한 9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핵심은 시설과 콘텐츠입니다. 주 행사장 중심부에는 박람회 랜드마크인 가로 세로 각각 40m, 높이 20m의 주제관이 들어섭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 외부를 LED로 구성해 박람회 주제 영상 등을 상영하고 내부에는 관람객을 에워싸는 영상 기술을 활용해 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여수로 통하는 물길을 그 4개의 이머시브 터널을 설치를 해서 표현을 하고요. 섬과 바다 미래를 잇따라는 주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제관을 제외한 나머지 전시관은 모두 7곳.
섬의 생태와 문화, 음식 등 각각의 테마에 맞춰 영상 상영과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부행사장인 계도와 금오도 엑스포장에서는 캠핑과 트레킹 등 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하이테크 기술들을 배치가 이제 가장 중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같이 체험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관람 문화도 좀 새롭게. 현재 13개 나라 14개 도시의 참여가 확정된 가운데 다른 20여 개 나라와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람객 300만 명을 목표로 잡은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와 연계한 축제, 이벤트 개최와 관광상품 운영 등을 통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섬에 대한 다양한 가치, 독특한 자원을 앞으로 관광자원화 산업화로 연결해서 여수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조직위원회는 오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 박람회 D-365일 기념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입장권 판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보물섬 기획 보도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술을 매개로 섬 재생에 성공한 사례에 이어 이번에는 농촌 관광지로 우뚝 선 쇼도시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천 그루의 올리브나무가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냅니다. 그리스풍의 건물들은 마치 유럽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쇼도시마, 세토 내에 있는 섬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를 지닌 쇼도시마는 일본 최초의 올리브 재배지로 유명합니다. 쇼도시마의 특산물 올리브로 만든 다양한 식품과 화장품은 농산물 가공과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すごく広くてオリーブの木が綺麗でとても癒されました. 쇼도시마는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일본 고전 명작 중 하나이자 국민 영화인 24개의 눈동자를 찍은 영화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화 촬영 당시의 책상과 교실이 그대로 남아있어 어른들은 추억을 회상할 수 있고 젊은 층 사이에서는 SNS용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입니다. 映画を昔見た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覚えてなくって、でもなんかここに来たので帰ってから見てみようかなって思いましたちゃんと. 농촌 관광지로 우뚝 선 쇼도시마부터 예술의 섬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나오시마와 이누지마까지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열리는 해에만 이들 섬에는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오고 그만큼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또 각 섬마다 관광지를 순회하는 버스와 자전거 대여, 투어 프로그램 등 교통수단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본 섬의 재생 성공 사례는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지역 섬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쌀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kg당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그제 기준 쌀 20kg 소비자 가격은 6만 316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4%, 평년보다 12% 높았습니다.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다음 달까지 쌀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쌀 생산량은 358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광주연구원이 개원 2주년 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광주의 비전과 도시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주 2030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간, 산업, 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이 다양하게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 의료 등 각 분야별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광주 시민 모두가 누리는 AI 일상도시를 목표로 데이터 기본소득 플랫폼 구축과 AI 육아 서비스 등의 사업 추진도 제안됐습니다.
낙동강에서 반복되는 녹조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운동단체와 전문가, 국회가 함께하는 현장 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제 첫 조사를 벌였는데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녹조라떼 투성이었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입니다. 이게 강이냐? 이게 강이냐? 2025년 낙동강 국민체감 녹조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낙동강 하류인 김해 대동 선착장 주변은 녹조가 가득했고 강물에 담근 흰색 옷은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2012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후 대규모 녹조 창궐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국가가 만든 녹조 사태를 역대 정권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관리 기준도 뒤처져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을 하면 마이크로시스티라는 독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게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미국의 환경부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완화 기준이 굉장히 지금 느슨한 편이죠. 올해도 낙동강 녹조는 심각한 상황으로 곳곳에서 이상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낙동강 범포 수변공원 선착장에도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물속에 흙을 퍼올려 보니 사급수에 사는 깔따구가 발견됩니다. 조사단은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 상주보까지 녹조가 심한 곳에서 원수 녹조와 퇴적토 성분을 분석합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기록들이 나중에는 낙동강 복원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약속했고 국정 과제에도 올랐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녹조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녹조 관련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580억 원으로 취양수 시설 개선 설계비 정도만 반영됐고 실제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취양수 시설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좀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환경운동단체는 녹조 현상은 후진국형 환경재난이라며 보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사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전국 최초 소아과 출장 진료를 시행한 전남 곡성군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열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곡성군의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사업을 올해 최고의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 동구도 소상공인 생산 제품 위주로 답례품을 발굴해 매출을 끌어올린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에서 열리는 LPGA 레이디스 챔피언십 티켓 판매량이 지난해 파주 경기 당시보다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BMW 코리아는 지난 8월 진행된 얼리버드 티켓 판매에서 갤러리 입장 티켓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3,000장이 판매됐고 VIP 등을 위한 패키지도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되고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열기에 습도까지 더해져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60mm로 예보됐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잠깐 지나는 소나기가
아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지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오후 시간대에 시간당 20에서 최고 50mm에 달하는 거센 비가 이어질 수 있어서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난 가운데 뜨거운 볕이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32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에서 모두 32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구례와 광양, 고흥에서는 낮 기온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이번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30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